찬란한 것은 죄다 쓸데없는 것. 쓸데없지만 찬란했던 인생의 기록. 그 기록을 들여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장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영화와 책으로 나온 댐뽀걸즈입니다. 이 영화는 옥수수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포스터가 너무 예쁘고 평점도 좋고 댓글도 선풀만 달려있는 거예요. 주말 무료했던 찰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포스터가 너무 예뻐서 이와이 순주 감독의 일본 영화 같겠거니 하고 보게 되었거든요. 영화 첫 시작.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아름다운 눈길을 봉고찬 내가 달립니다. 그때 클로즈업 되고 여고생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비춥니다. 창밖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창밖 세상을 들여다보는 소녀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작부터 기대를 안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댄스 공연을 준비하는 장면. 과연 이 영화는 무슨 영화일까요? 이 영화는 바로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영화화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아요. 거제 여상고등학교의 댄스 스포츠, 댄뽀반 아이들의 시선과 그 아이들 곁을 지키는 한 선생님, 거제의 풍경, 조선소의 모습이 마치 자이브 리듬에 맞춰 흐르듯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거제 여상 상옥고등학교. 영화 중간에 나왔듯이 공부하는 좀 거리가 멀고 지각은 기본, 결석은 옵션인 그런 학교인 거죠. 거기서 9등급 하긴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도 9등급을 하는 아이들이 바로 댐뽀반 아이들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예 이불까지 덮고 자면서 평상시에는 힘들어하게 있던 아이들이 음악이 흐르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소녀들로 변신하죠. 영화에서 보면서 놀라웠던 건 이 사춘기 소녀들과 댄스 스포츠를 알려주는 이규호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아주 편하게 반말을 해요. 예를 들면 니 그러지 마라 라든가 아니면 댄스 스포츠복을 쫙 빼있는 선생님을 보면서 와, 다 컸네, 이제 장가 가자 등 이런 반말들을 너무나 편하게 하는데 전혀 어색하거나 거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 반말과 격이 없이 대하는 행동이 선을 넘어설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전혀 선을 넘지는 않는 거죠. 영화가 상영되고 이렇게 반말하는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규호 선생님은 서스름 없이 말합니다. 반말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예의 없는 아이들은 아니다. 그런 게 예의가 아니다라고요. 엄마 아빠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냐. 그렇게 소녀들은 엄마나 아빠를 대하듯 선생님을 대한다는 거죠. 거제시는 조선소 불황을 겪고 있는 도시. 여전히 네온사인이 흐르고 여전히 조선소에서 일하는 회색 복장을 한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는 곳이지만 그곳의 단면단변과 이 소녀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거제시의 불황으로 인해 아버지를 서울로 보내야 하는 아이, 방세를 내기 위해 수업을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아이,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많은 동생들을 돌보는 아이 등 이 소녀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 전혀 쓸데없는 댄스 스포츠, 댐뽀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찬란해 보입니다. 왜 댐뽀는 이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인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책, 곰프레스 발행의
쓸데없이 찬란한 댐뽀걸즈와 함께한 인연의 기록, 이 책이었습니다. 재생지 느낌이 나는 미색 종이에 칫등을 덮지 않고 본드와 실로 그대로 엮은 실제본. 펼쳐볼 때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펼쳤을 때 가운데도 아주 잘 보이는, 독자를 배려한 것 같은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이 책은 댐뽀걸즈의 그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제작한 이승문 PD가 지은 책입니다. 이승문이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그 제작 과정이 그려진 책이었던 거죠. 쌍용차 사태 때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시작을 냉소적으로 전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며 카메라는 헬기가 아니라 저 공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승문 PD. 그때 한참 뉴스에서 거제시의 조선소 불황을 냉소적으로 전하는 모습에 거제에서 혹시 쌍용차 사태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때의 언론처럼 다루지 않으리라 는 포부를 가지고 거제시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거제의 인구는 약 17만 명. 도시 인구의 70%가 조선업 관련 종사자인 이곳. 뉴스에서처럼 이곳이 유령 도시가 된다면 17만 명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제에 내려가면 분명히 뭔가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제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평온한 거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만약 이곳이 망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되지 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하게 되죠. 자신이 생각한 조선업의 이기라는 말의 가닥조차 잡을 수 없음을 느끼고 거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들렀던 곳이 바로 거제 여상 고등학교였습니다. 이곳을 졸업하면 대부분 조선업 쪽으로 취업을 준비할 테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조선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등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우연히 평상시 심드렁했던 아이들이 음악이 흐르고 댄스 연습이 시작되자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연습이 끝나고 이규호 선생님이 나타나서 1,000원짜리 다발을 들고 번호표를 나눠주듯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한 번이지, 너는 두 번이지 이렇게 버스 타는 수만큼 1,000원을 건네는 선생님의 모습에 뭔가 띵 하고 울리면서 머리를 올리고 이곳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에 PD는 무작정 이 거제여상 상업고등학교 이 땜뽑한 내용을 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큐멘터리로 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사춘기 소녀들이기도 했고 문제가 많았던 어린 시절이 드러나는 것,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는 게 싫었던 아이들을 어렵게 촬영 설득을 합니다. 그때 우리 막 불쌍하게 찍는 거 아니에요? 막 눈물 철철. 내가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너네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불쌍하니? 아니요?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시작한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승문 PD는 소녀들의 처지를 막 파헤치려 하지도 않고요. 최대한 아이들이 허락하는 한 그 선에서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느꼈던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바로 너무나 이상적인 어른 이규호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영화의 메인은 땜뽑안의 소녀들이지만 이규호 선생님에게 눈이 간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어떤 잣대를 갖지도 않고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진 현빈이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피로를 술로 풀고 학교에 겨우 온 이 아이에게 선생님은 흔히 하는 잔소리보다 숙취 해소제를 건네죠. 책에서는 누구도 청소년의 오늘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의 진학과 취업의 중요성을 겁을 주며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규호 선생님은 청소년이 어떤 얼굴로 자신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들의 오늘 하루를 일단 먼저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을 물어볼 줄 아는 어른을 만나야 아이들은 오늘을 생각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다. 학생들 사정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본인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생님.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평등했다. 서로의 이치를 존중하면서도 소중한 걸 함께 지키는 사이. 나는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랑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처럼 아이들의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우선 학교 오는 것을 즐거울 수 있도록 댄스를 가르치고 수박과 토끼도 기르는 선생님. 그들 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으로 이 소녀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만들어주는 어른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스승의 마음을 아는지 결석과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던 아이들도 결석은 물론 지각하지 않고 템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 나름의 세상에 발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를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삶 속에서 찬란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며 다시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내게끔 하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와 같은 느낌과 감명이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는지 독립영화로서는 결코 작은 관객 수가 아닌 7,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영화가 바로 KBS 8부작 드라마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12월 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각자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고 찬란한 시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른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템포걸즈. 제가 소개한 작품 안에서 잠시나마 찬란했던 순간들도 떠올려 보면서 드라마가 반영되기 전 아직도 옥수수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것 같아요. 잠시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드라마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응원하며 다음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